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피르미누 이전 EPL 역대 최다골의 브라질 선수였지만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을 하룻밤 사이에 다이나믹하게 만든 주인공. 브라질 대표팀의 2인자로 취급당했음에도 네이마르 없이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끌었고 2020년 리그와 컵 챔스 우승까지 거머쥔 필드 위의 작은 마법사 필리페 쿠티뉴입니다. 1992년 6월 12일 수많은 브라질 유망주들이 태어나는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건축가 아버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쿠티뉴. 여느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것처럼 쿠티뉴도 풋살을 통해서 일찍 친해졌고 7살의 어린 나이에 1999년 바스코 다가마의 유스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2008년 1군 팀으로 승격되기 전에 차세대 브라질 대표팀의 선수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데뷔 이전부터 유럽의 많은 팀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관심을 보였던 쿠티뉴. 2008년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인터밀란을 지휘하던 시절 바스코 다가마로부터 51억의 쿠티뉴를 데려오면서 쿠티뉴의 유럽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16세 쿠티뉴는 인터밀란으로 곧장 가려고 했지만 세리에 규정이 18세 미만은 경기에 나올 수가 없기에 임대 후 이적 조건으로 2010년까지 바스코 다가마에서 뛰게 됩니다. 2년간 임대 신분으로 바스코에서 머문 뒤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의 인터밀란으로 오게 된 쿠티뉴는 2010 UEFA 슈퍼컵과 세리에 A 출전도 하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좋은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장래성으로 2012년 1월 에스파뇰로 임대를 떠났고 당시 감독이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라리가 9경기에서 4골을 집어넣습니다. 에스파뇰 쪽에서는 완전 양립을 원했지만 결국 인터밀란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쿠티뉴. 하지만 2013년 1월 이적장에서 공격수 보강을 원했던 리버풀이 인터밀란에 쿠티뉴를 문의하면서 이적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테르 측은 당시 기복이 심했던 쿠티뉴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였기에 130억이면 깔끔하게 보내주겠다고 했고 쿠티뉴는 갑작스럽게 인터밀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제가 꼭 떠나야만 하나요? 라는 말을 남긴 건 이후 밝혀진 슬픈 비화였죠. 리버풀의 전 단장이었던 코멀리는 쿠티뉴가 16세일 때부터 리버풀에 데려오고 했었을 정도로 쿠티뉴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영입되자마자 후반기 투입되면서 주변에 망한 유망주에 대한 불신을 없앴고 130억에 이 정도 선수를 영입한 건 꿀이라면서 이때부터 꿀티뉴란 애칭이 붙게 됩니다. 2013-2014 시즌 쿠티뉴가 본격적으로 주전 선수로 투입되었지만 전 시즌 후반기 기대에 못 미치는 킥력과 골 결정력을 드러내 매 경기마다 팬들의 한숨을 내쉬게 할 정도로 아쉬운 실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선의 루이스 수아레즈에게 공격 포인트 쏠림이 심화되었고 이를 극복을 하고자 쿠티뉴가 중거리 슛을 시도하지만 결국 난사에 그치면서 리그 5골에 머무릅니다. 2014-2015 시즌 에이스 수아레즈가 바르셀로나로 떠난 후 후계자라고 데려온 발로텔리가 똥을 싸지르면서 2선 3선으로 그 똥물이 튑니다. 전반기엔 기복이 들쑥날쑥했지만 후반기엔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수아레즈가 떠난 리버풀의 에이스로 곽광을 받습니다. 1년 전 중거리 슈팅이 0점 조절이 되면서 1선의 발로텔리, 스터리지가 맡아야 할 공격 본능을 쿠티뉴가 대신 맡게 되었고 FA컵 8강전 블랙번을 꺾고 팀을 준결승에 올려놓는 매직을 펼칩니다. 23살의 쿠티뉴는 리버풀 올해의 수원성을 받았고 번뜩이는 창의성과 예측불의 날카로운 슈팅은 리그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리버풀의 창의적인 루트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이 단점을 쿠티뉴가 해결해 준 셈이었죠. 2015-2016 시즌 꾸준한 성장세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고 팀의 간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쿠티뉴. 분데스리가 MVP를 먹고 온 피르미누가 리그 초반 기대 이하의 활약 속에 쿠티뉴가 스토크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감각적인 가마차기로 골을 넣습니다. 리버풀의 스토크 원정 징크스를 부셔버린 이 골로 이때부터 5시 페널티 박스 바깥 지점을 일명 쿠티뉴 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쿠티뉴 존은 다시 한번 유로파리그 도르트문트와의 8강 2차전에서 터집니다. 1대3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의 2대1 패스 이후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팀 역전의 발판이 된 것이었죠. 왜 쿠티뉴가 리버풀의 에이스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리버풀은 시즌 피르미누와 쿠티뉴가 주 공격진으로 발돋움했으나 큰 경기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과 반대로 평소의 경기력이 심한 기복은 쿠티뉴의 여전한 단점으로 남게 됩니다.
2016-2017 시즌 쿠티뉴가 왜 바르셀로나와 이적설이 터졌는지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TV를 보고 있던 아스날 팬들은 아스날의 개막전을 기대했으나 쿠티뉴는 어마어마한 중거리 프리킥으로 벵거의 멘탈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그 13라운드에서 끔찍한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이 터졌고, 이후 바로 경기장을 목발을 짚고 나가는 모습 등이 중계되며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진단은 3주에서 4주 정도라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으나 공식 발표에선 6주 아웃이었죠. 한편 1월 25일 쿠티뉴는 리버풀과 재계약 협상을 단 하루 만에 완료지었습니다. 주급은 2억 2천만 원으로 리버풀 최고 연봉 수급자가 되었죠. 1월 쿠티뉴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훌륭한 클럽이다. 걸림돌이 있으면 치워주고 오직 축구에만 전념하게 해주었다라고 리버풀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바르셀로나 측에선 3월부터 쿠티뉴에 대한 작업을 시도했으며, 이에 따라 리버풀도 시즌이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쿠티뉴의 회계자를 미리 생각해 두었다는 루머가 돕니다. 그는 바로 당시 아약스의 하킴 지으였습니다. 2016-2017 시즌 초 엄청난 활약에 비해서 1월 발목 부상 복귀 이후에 시즌 초의 폼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고 13경기 단 한 골에 그칩니다. 하지만 리그 후반기 스토크전 매끄러운 빌드업과 리그 9호 골을 기록,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브라질 선수가 되었죠. 리그 막바지일 무렵 클럽은 쿠티뉴에게 8번 롤을 맡기면서 플레이메이커까지 소화하게 합니다. 쿠티뉴가 왼쪽 윙포워드로는 마네보다 발이 느리며 역습 상황에서 잠깐 볼을 멈추는 모습에 클럽은 중앙 쿠티뉴를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웨스트햄전 2골과 1어시 대활약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시즌 리그 13골과 7도움으로 커리어 하이 공격 포인트 20개를 달성합니다. 팀 내 최고의 에이스로 누구도 부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차세대 월드클래스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됩니다. 이때까지 기복으로 보이는 쿠티뉴의 단점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부상 이후 정상 폼을 끌어올리는데 걸린 경기는 불과 4경기였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이적 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쿠티뉴는 리버풀에 대한 애정과 팀에 대한 사랑을 인터뷰에서 드러내지만 결국 터진 것이 개막 하루 전 이적 요청서 제출이었습니다. 네이마르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시발점이었는데, 공신력이 높은 카탈루냐 라디오에서 쿠티뉴 바르셀로나 개인 합의 완료 보도가 터지고 맙니다. 이에 리버풀 팬들은 모두 격분했고, 쿠티뉴는 에이스인데다 절대 팔 수 없는 선수라고 클럽 감독까지 나서 900억 제안도 거절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친 바르셀로나 언론 측에서 엄청난 쿠티뉴 흔들기 언론 플레이가 펼쳐졌고, 쿠티뉴 이적 요청서 제출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서 리버풀과 쿠티뉴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 이어집니다. 시즌이 끝나자마자 쿠티뉴의 이적이 나왔다라면 말이 덜했겠지만,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 말고 딱히 전략 보강이 없었던 상황. 따라서 팀의 에이스라는 선수가 이때까지 팀에 계속해서 애정을 드러내고 잔류우사를 표출하던 선수가 갑자기 시즌 개막 하루를 앞두고 메일 형식으로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팀과 팬들에 대한 존중을 무시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이었습니다. 네이마르 이적 사건 이후 2017년 이적 시장을 뒤흔든 쿠티뉴는 결국 2018년 1월 바르셀로나로 1,900억에 이적을 하고 맙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자 거부할 수 없는 액수에 떠나보낸 리버풀이었지만, 클럽의 리버풀 축구는 섬세해지고 있었고 이제 쿠티뉴 없이도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행복 축구를 상상하며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쿠티뉴 앞엔 엄청난 부담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덴벨레와 함께 3천억 듀오라는 별명까지 붙여졌던 쿠티뉴는 시즌 절반을 소화하면서 10골, 5도움을 올리면서 나름 이니에스타의 공백을 메꿔주는 듯 했습니다. 바르사 2년차에 접어든 쿠티뉴는 의외로 애매하다는 평가가 뒤따랐고, 이런 부진으로 인해서 메시 의존증이 메시 데뷔 이후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결과로 초래되었습니다. 2018-2019 시즌 쿠티뉴의 몸값이 800억 가까이 수직 하락하면서 방출설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윙포워드든 공격형 미드필더든 이젠 리버풀 시절의 존재감을 뿜어내지 못한 것이었죠. 이때 그에게 접근한 것이 로벤과 리베리를 잃은 바이에른 미넨은 얇아진 스쿼드에 쿠티뉴를 임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메스까지 빠지면서 창의성이 떨어진 중원에 힘을 실어줄 선수, 윙으로 나와도 공간 파괴가 가능한 선수, 이런 유형이 바로 쿠티뉴였죠. 미넨에서 쿠티뉴는 아이러니하게도 챔스 8강전에서 바르사를 상대로 2골과 1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챔스 우승을 포함해 트래블을 달성을 합니다.
미넨이 쿠티뉴의 완전 양립을 포기하면서 다시 바르셀로나로 복귀한 쿠티뉴. 쿠만 감독은 그를 공미로 쓸 것이라고 했고 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끊어먹는 템포와 부활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폼 때문에 쿠티뉴의 2021년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야 할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대표팀에선 행복바이러스, 소속팀에선 묵묵히 자신이 할 일만 하는 부지런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